서로 도움 주고 받는 사람 했어요. 없었어요. 저도 없어요. 친구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요새 집값을 잡는다 이런 얘기, 그리고 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집값을 잡는다는 게 결국 떨어뜨린다는 건데, 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100%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안 먹고 운동하는 거 쉽지만 실제 실행하기 어렵다는 거, 이것도 그래요. 현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려워요. 하여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면 집값을 올리는 요인들을 알아보면 돼요. 거꾸로 하면 떨어질 거거든요. 자, 그럼 집값을 올리는 요인은 보통 우리가 모든 물건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 입지,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니까. 자, 집을 선택할 때 입지란 무엇일까요? 어떤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집을 선택할까요? 이거는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이 달라요. 집값이라는 걸 논할 때는 강제적인 요소를 따질 때는 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을 주로 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싱글인 분들은 집을 어디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그 강제성이 이분들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집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뭘까요? 첫 번째, 학군이에요. 학군 없이 집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뭐 직장과의 거리, 그 다음 예를 들어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 뭐 마트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놨어요, 학군이 별로면 글로 잘 안 가요. 집값도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 학교를 이전하면 그 지역 집값은 무조건 떨어져요. 학교가 없는데 누가 살겠어요? 싱글들만 살겠죠. 싱글이나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거나, 그래도 자녀가 없어도 앞으로 자녀가 있을 걸 생각한다면, 딩크족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학교 반드시 신경 쓰게 돼요.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있어줘야 돼요. 근데 떨어뜨리겠다 한다면 누군가가, 뭐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한다면 학교 이전하면 돼요. 학교 이전하면 100% 집값은 떨어져요. 거기 가려고 안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거기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난리가 날 거거든요. 선거로 선출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한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선거에서 100% 떨어지겠죠. 확실히 떨어지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과 선거에서 100% 떨어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아니면 저기 학교를 수준 낮은 학교로 바꾸겠다. 이번에 서초구에서 어떤 학교를 혁신학교인가? 뭐 그걸로 바꾼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좀 애들을 편하게 하고 공부량을 줄이고 뭐 방문학습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는 양을 줄인다고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나서 뭐 현수막도 붙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대로. 학교라는 거는 학부모들에게 집을 선택할 때 강력한 요소죠. 그거보다 좀 더 덜한 조치로 여기 있는 학교에 공부량을 줄인다, 내지는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수준을 낮춘다. 이 학교로 옮겨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옮긴 학교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겠죠. 완전히 엉뚱한 데 옮겨요. 그러면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낮은 데에다 옮긴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값의 전체 평균이 이전보다 낮아질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일 텐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 싱글은 예를 들어서 직장이 될 거고, 뭐 딩크족은 생활 편의시설이 될 거고, 이런데 그 직장을 만약에 옮긴다. 그럼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 당연히 거기 가격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학군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학군이 좋은데 살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방금 전에 우리 직원들이랑도 해봤고, 어제도 제가 아는 사람이랑 얘기해봤어요. 학군이 좋으면 뭘 좋아? 첫 번째 하는 말, 이제 친구들이 좋아진다. 학연. 두 번째, 좋은 대학을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친구들이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는 막연히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나중에 친구들과 뭔가 일적으로 도움을 받고 집안 여건이 괜찮은 친구들이 있다면 나중에 뭔가 서로 일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건 표본이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저희 직원들 4-5명이랑 얘기를 했어요. 초중고 학군
친구들과 지금 일 같이 하거나 서로 도움 주고 받는 사람 했어요. 없었어요. 어제 만난 그 지인도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도 없어요. 전 초중고를 다 강남에서 나왔어요. 뭐 시험 봐서 들어간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고 이름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깊게 생각해보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주 드물 거예요. 고등학교 뭐 초중고 친구들이랑 내가 뭔가 일을 한다, 도움을 받는다,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일적인 뭔가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아주 드물 거예요. 초중고가 아니라 대학 때부터일 거예요. 같은 직업군, 그럼 같은 과여야 되죠. 같은 대학에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비슷한 레벨의 학교에 뭐 비슷한 과,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건 제 생각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위에도 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드물 거예요. 두 번째, 좋은 학군에 있으면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일단 좋은 학군에서도 사실 상위권이어야 좋은 학교 가요. 그러면 중하위권은 굳이 좋은 학군에 있어야 되는가? 여기 있어서 비슷한 학교 갈 거면 다른 학교 가가지고 학군이 좀 덜 좋은 데 가서 어디를 가도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은 그 중에 소수인 거지. 그 소수의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10%가 가는데 안 좋은 데서는 뭐 3%, 2%, 1%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좋은 쪽에 들지 않은, 상위권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학군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지금의 학군이 좋다 하는 거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함에 있어서 그거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 자녀들의 진로나 학원이나 학군이나 이런 것들은 이 친구가 원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아주 드물게. 하지만 부모님이 만족을 해야 그게 최종 결정에 이르르죠. 학생일 때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많지 않죠.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 한다는 건 드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뭐 하래, 아빠가 뭐 하래 이래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학군이 좋은 데로 가는 거 학생이 생각해서 가요? 학부모가 원해서 가요. 우리의 애가 거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이분들이 원했어요. 갔어요. 자, 그런데 좋은 학군 있는 곳을 갔다고 쳐요. 둘 중에 누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사 가냐? 학부모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가게 돼요. 큰 틀은 학부모가 정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친한 선배 형이랑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강남으로 이사 온 지 지금 딱 1년 정도 됐어요. 왔더니 너무너무 좋고 여긴 만족도가 너무 높대요. 저는 아직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형 도대체 무슨 만족도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그 형이 그전에는 판교 살았거든요. 모든 게 다 체계적이다. 학원을 가도 진로 상담이나 뭐 하는 것들이 성적 좀 높이는 이 수준이 아니라 성적을 높여서 어느 학교를 가가지고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인생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한대요. 저도 그런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두 과목 배우는데 뭐 영어 수학인가 15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학군 좋은 곳으로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학연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편리해요.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편안하죠. 안정감이 들어요. 불안한 거, 그리고 안정감 있는 거, 이거의 가치? 얼마인지 모르지만 집값으로 반영돼요. 그거는 뭐 냉정하게 일어나는 현실이잖아요. 정말 웃기게도 내 아이가 노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기보다는 여기서 문제한 게 학부모 마음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주위 애들 친구 잘못 만나서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학군의 차이라는 거는 사실은 학부모의 만족감, 편리함,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밌는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제가 뭐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뭐 집안에 뭐 서열 뭐 이러면서 가족들끼리 쇼핑하러 갔는데 아빠가 레고 가게에서 막 이렇게 레고를 보고 있는데 사고 싶어 하는데 뭐 자녀한테 너가 이거 사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해. 그래서 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은 벌고 뭘 하지만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빠한테 없는 거예요. 이걸 살 때도 엄마가 이제 결정해줘야 되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의 그 입장도 똑같아요. 학생이 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옮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학군이 좋은 곳은 뭐 대치동이랑 목동이랑 중계동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이미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는 걸 결정하는 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죠. 그리고 가서도 만족도가 높아야 거기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높은 집값 뭐 감당하는 거죠.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매매가 됐던 그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올 이유를 없애주면 돼요. 이건 사실 누군가가 하기가 어렵죠. 매우 어렵죠. 학군에 대해서 누가 건드린다? 뭐 마트 한두 개 옮기는 거랑은 부동산 정책에서 그걸 건드린다는 거는 거의 뭐 영린을 건드리는 수준? 원수가 되더라도 뭐 집값을 내가 잡겠다. 학교 옮기면 간단한 문제예요. 학교 옮기면 간단한 문제지만 학교를 옮기는 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과거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명문고등학교들이 오면서 강남 집값이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발달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뭐 학교 옮기면 그런 부분은 뭐 간단하게 집값이 당연히 움직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집을 선택할 때 학군이 그만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학군을 빼고 우리가 집을 선택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딩크족들. 싱글들, 최첨단 설비가 돼 있고 뭐 인테리어가 끝내주고 학군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과거로부터 지금으로 봐도 그래요. 학군이 제대로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비교를 해보시면 집값 차이가 뭐 확연하니까요.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우리가 집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몰라. 학군 좋은데 나도 가고 싶지만 집값이 높잖아.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샀어요. 그때 당시에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집값이 비슷했어요. 뭐 한 4천만 원 차이? 조금 무리하면 이 4천만 원 높은 걸 살 수 있었어요. 4천만 원 낮은 요 집을 샀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여기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알아도 싫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동네를 안 좋아했어요. 지금 시점 어떨까요? 이 집값이랑 이 집값이랑은 2배예요. 몇 억 차이가 나요. 학군 좋은 데 사는 거 누가 몰라. 돈이 택도 없게 없는 경우에는 이거 선택 안 돼요.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얘기가 필요한 사람은 좀 내가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쓸 때 편안한 영역이 있고 약간 불편한 영역이 있어요. 좀 무리해서 내가 좀 부담되는데 영역이 있고 이 정도면 사고 좀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냥 괜찮아.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똑같잖아요. 요거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이것까지 살 돈은 있지만 뭐 아니면 카드 좀 하면 되지만 좀 불편해. 이 영역.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불편한 영역에 있는 경우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필요해요. 결과의 차이가 큰다는 거죠.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면 그거 하는 게 맞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렇고. 정말 뭐 학부모들이라면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거 없앤다? 아니면 학교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다 제치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대동단결 해가지고 뭐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아찔할 거예요. 생각만 해봐도 일단은 뭐 비대위 생기죠. 바로 아실 거예요. 네,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